네, 이번 시간에는 그 카카오 원두가 만들어져서 그 초콜릿으로 제조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순서를 나열해 보게 되면 그 농장에서 그 카카오 열매를 이제 수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확한 열매 속에서 원두를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효시킨 원두를 건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조된 원두는 세계 각지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 후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로스팅, 그리고 분쇄, 블렌드, 정제, 폰칭, 그리고 성형 과정을 거쳐서 초콜릿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과정인 이제 수확 과정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그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지만은 그 4월부터 7월까지 연간 수확량이 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기간에 이제 수확량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열매는 그 색과 촉감으로 그 완숙도를 파악해서 수확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확한 후 그 카보스의 단단한 껍질을 쪼개게 되고 그 카카오 원두만을 꺼내서 다시 원두 하나하나를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는 그런 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수확한 과정을 이제 거친 이제 원두를 이제 두 번째로 거치는 것이 이제 발효 과정입니다. 그 채취한 카카오 원두는 그 나무 상자에 넣거나 바나나 잎으로 감싸서 24시간 이내에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하얀 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취급을 쉽게 만들고 또한 보존성을 좋게 만들기도 하며 그리고 초콜릿 특유의 맛과 향을 증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초콜릿의 좋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효되지 않은 그 미발효된 비는 그 초콜릿 향을 절대 낼 수가 없으며 또한 너무 발효가 오래된 그 과발효된 비는 그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건조 과정 중에서는 그 발효가 끝난 후에 바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 배의 선적과 보관 시에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건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수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많게 된다면 그 선적하고 옮기는 과정 중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어서 그 비내의 어떤 퀄리티, 품질의 수준 정도가 낮게 만들기 때문에 건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까지 마친 카카오 비는 그 재배지에서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불순물들을 포함한 제조업자에 도착하기 때문에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척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커다란 판 위에 펼쳐서 그 젖어 있기 때문에 2주간 그 햇볕에 말리게 되고 커다란 마대자루에 채워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생산을 하게 되는 공장으로 세계 각지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선별하고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그 초콜릿 공장에서 운반된 그런 카카오 원두는 우선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품질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바로 이제 선별하고 이제 보관하는 과정이다라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과정은 이제 세척 과정입니다. 카카오 원두는 그 우선 팬이 도는 기계에 돌려서 그 잡티나 먼지를 먼저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에 쳐서 조심스럽게 세척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로스팅 하면 뭐 다 잘 알듯이 카카오 빈을 로스팅하는 과정인데 이는 그 커피 원두를 볶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스팅한 원두를 일곱 번째로 이제 분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 로스팅한 카카오 원두는 그 호미파인 그 파인 롤러로 밀어서 아주 곱게 잘게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딱딱한 껍질이나 외피는
선풍기 같은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 껍질을 날려버리게 되고요. 남는 것은 이제 카카오 니브라고 하는 그러한 불리는 그 원두 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블렌드 과정입니다. 그 커피와 마찬가지로 또 초콜릿도 초콜릿 제조 전문가들이 그 각 산지에서 온 그런 원두를 카카오 콩을 그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이런 과정을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렌딩해서 원하는 맛 그리고 원하는 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초콜릿의 품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아주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카카오 산지의 품종과 종류를 섞어서 블렌드하는 것들은 그 각 회사의 기업 비밀로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과정은 이제 정제 과정입니다. 카카오 니브를 이제 기계로 갈아서 으깨고 이제 매끄러운 상태로 만들어서 굳힌 것, 이것을 일명 이제 카카오 메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크 초콜릿은 이런 카카오 메스에 이제 설탕과 유성분을 섞어서 만들게 되고요. 그 화이트 초콜릿은 이러한 그 카카오 버터에다가 설탕과 유성분을 넣어서 기계로 섞어서 갈게 됩니다. 열 번째는 이제 콘칭 과정입니다. 이제 콘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끄러운 상태가 된 초콜릿을 다시 콩슈라고 불리는 커다란 통에 넣어서 마찰을 일으켜서 반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한 몇십 시간 거쳐서 초콜릿 상태에 아주 반지르르하고 윤이 나는, 광택이 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형 작업입니다. 이 콘칭 작업을 마친 이 카카오 원두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온도 조절, 즉 템퍼링이라는 것을 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에 이제 올려져서 이제 틀에 붓게 되는데, 부어서 이제 굳게 되면은 그 틀에서 빼내서 이제 비로소 초콜릿 원료가 되는 카카오 초콜릿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커버초 초콜릿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커버초 초콜릿은 전 세계 쇼콜라티에들이나 아니면 초콜릿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